옵시디언이라고 알아? 옵시디언? 그게 뭔데? 이게 뭐냐면 개발자는 뭐다? 장비빨이죠. 제가 책상이나 모니터 이런 물리적 장비빨은 종종 소개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장비빨 소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뚜부인이 저한테 알려준 앱이고 뚜부인이 노트 난민이었는데 이번에 이거로 정착할 각을 보는 것 같아요. 이름은 옵시디언이고요. 흑요석이라는 뜻입니다. 포켓몬스터 아르세우스 하셨던 분들은 흑요들판 아시죠? 그 흑요석 맞습니다. IT 쪽에 관심 많은 분들은 이미 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한국이 거의 노션 공화국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옵시디언이 아직까진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게 됐고 영상 말미에 과연 이 옵시디언이 노션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션이 좀 과하다고 느껴져서 안 쓰고 베어 사용 중입니다. 이 베어가 마크다운으로 순수히 글만 쓰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옵시디언을 좀 써보니까 베어를 버려야 하나 할 정도로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데 주소부터 컨셉 확실하죠? .md 도메인입니다. 마크다운을 완벽 지원하는 노트라서 이거로 고른 것 같아요. 이게 완벽 지원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마크다운 그 자체입니다. 뒤에 보여드릴게요. 대충 보니까 모바일을 포함해서 어지간한 플랫폼은 다 지원하는 것 같고 일단은 무료입니다. 옵시디언 자체 동기화 솔루션을 이용하거나 퍼블리싱 솔루션을 이용하려면 과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동기화의 경우 애플 생태계에서는 무료로 쓸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굳이 퍼블리싱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무료로만 쓰겠습니다. 참고로 B2B로 쓰려면 과금이 필요한 것 같고 따로 연락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앱의 가장 큰 강점인데요. 이렇게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저를 혹하게 만든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뒤에 괜찮은 플러그인들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켜면 이렇습니다. 여기 정말 다행히도 한국어가 있네요. 근데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다크모드용 테마가 적용된 건데 설정에서 다양한 테마를 설치할 수 있어요. 마치 테마 마켓 같은 서드파티 테마들 모음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GitHub 리포지토리라서 코드 다 볼 수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CSS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면 직접 고쳐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관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노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작업 공간이 있는데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그냥 인텔리제이로 치면 프로젝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텔리제이 프로젝트에 .ideo 디렉토리가 있듯이 여기 보관함에는 .obsidian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옵시디언의 여러 설정들이나 다운받은 테마,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이 디렉토리 안에 저장됩니다. 그 말은 즉슨 설정들이 설치된 컴퓨터 앱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보관함에 종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함을 다른 컴퓨터에 옮기면 현재 세팅한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요거 되게 괜찮죠? 퀵스타트를 누르면 맥에서는 기본값으로 이 디렉토리에 보관함이 생깁니다. 이게 뭐 암호화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느 한 디렉토리의 파일들 모음이거든요. 노트의 계층 구성도 하위 디렉토리들로 구성하고요. 그래서 그냥 파일 다루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까 유료 동기화 기능은 스킵했는데 아이폰용 앱을 처음 실행하면 보관함 만들 때 이렇게 아이클라우드를 쓸 거냐고 물어보거든요. 이때 싱크하겠다고 선택하면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보관함이 생깁니다. 맥 앱에서 보관함 위치를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생성된 거로 지정하면 애플끼린 옵시디언 유료 플랜 안 써도 동기화가 다 됩니다. 개꿀이죠. 이제 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웹사이트 주소 컨셉 확실한 거 보셨다시피 마크다운 문법을 씁니다. 마크다운의 여러 요소들 쓴 대로 쓰시면 되고요. 당연히 라텍스 수식 입력 지원합니다. HTML 태그도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제목 서식을 넣으면 본문에서 적었다 펼 수 있고 오른쪽 창에 개요를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작성하는 대로 서식이 적용되는 라이브 프리뷰 모드로 돼 있는데 소스 자체로 보고 싶으면 설정해서 소스 모드로 전환하면 이렇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이 버튼으로 작성 모드와 미리 보기 모드를 쉽게 전환 가능하고 둘을 동시에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노트 앱들이 마크다운을 지원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알 수 없는 자체 포맷을 쓰면서 마크다운으로 익스포트하는 형태가 많잖아요. 옵시디언은 말씀드렸다시피 보관한 파일을 그대로 다 볼 수가 있는데 그냥 .md 파일입니다. 마크다운 그 자체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노트 앱에서 옵시디언으로 이주해오기도 아주 편하겠죠. 타입에서 마크다운 익스포트 한 다음에 여기 보관함으로 복붙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제가 찐 개발자들을 위한 노트 앱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것 때문입니다. 무려 공식 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뚜보인이 빔을 신처럼 다루는 빔신이거든요. VI 좀 쓰시나? 인텔리제이에도 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쓸 정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커서 이동을 이 키들로 할 수 있어서인데 이거 한번 적용되면 화살표 키를 쓰는 게 너무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빔처럼 쓸 수 있는 노트 앱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옵시디언입니다. 암튼 요거를 설정해서 켜면 경고가 뜹니다. 사실 비개발자분들은 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모르는데 켜서 낭패보지 말라는 의미로 일종의 테스트를 합니다. 빔 관련 퀴즈를 내는데 틀리면 이렇게 빔 모드 전환이 안 됩니다. 답은 안 알려드릴게요. 웬만하면 아시는 분들도 댓글 달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이런 파일 수정 단축키랑 커서 이동키 아주 잘 지원하고 정규식으로 찾기 기능까지 빔처럼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줄번호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는 파일 편집 기능이 아니라 앱의 왁구를 바꾸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줄번호는 앱 설정에서 켜면 돼요. 샵으로 태그 입력되고요. 이렇게 보관함에 있는 태그를 모두 모아볼 수 있고 태그를 누르면 문서 검색을 해줍니다. 나온 김에 검색 조건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죠. 기본적으로 입력한 검색어의 컨테인 매치인데 이렇게 파일명이나 경로, 줄 전체의 패턴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문서 안에 문서 간 링크를 걸 수 있습니다. 문서 자체에다가도 가능하고 제목에
제목에다가도 가능하고 특정 문단에다가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 문서에서 건 링크, 이거를 아웃링크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이 문서 입장에서 자기를 링크해간 애들, 이걸 백링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누르면 거기로 바로 갑니다. 특정 제목이나 특정 문단에 링크를 건 경우는 마우스 오버를 하면 이렇게 팝업으로 그 부분만 나타나서 좋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서로 걸면 문서끼리 연관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 연관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옵션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거에 진심이더라고요. 연관 관계가 중요한 문서 데이터들이라면 꽤 쓸모있어 보이죠. 옵시디언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잘 구축된 것 같더라고요. 현재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600여 개나 있고 제가 둘러보니까 진짜 유용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거를 다 소개하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마크다운 쓰시는 분들 테이블 만들기 진짜 짜증나잖아요. 파이프랑 대시로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플러그인은 처음에 헤드로우만 잘 잡으면 그냥 엔터랑 탭으로 아주 쉽게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드바에 표 전용 메뉴도 나타나서 조작도 쉽고 간단한 테이블용 함수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안 해봤지만 아무튼 테이블 만드는 공수를 엄청나게 줄여줍니다. 제 생각엔 이게 최고의 플러그인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1위인가 봐요. 여러 문서들의 어떤 키밸류의 쌍으로 입력해둔 값이 있으면 그것들을 쿼리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이렇게 문서마다 어떤 데이터들이 입력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그 문서마다 특정 태그를 넣겠습니다. 그럼 다른 문서에서 이 태그를 마치 RDB의 테이블명처럼 쓸 수 있고 SQL이랑 비슷하게 때리면 이렇게 표로 바로 나옵니다. 웨어 조건도 넣을 수 있고 서트도 넣을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 기능이 엄청 방대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애플 펜슬로 필기할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개발자들 순서도 같은 그림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정적인 이미지 저장 용도로 쓰라고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그릴 수 있고 박스를 그린 다음에 화살표로 이을 수도 있고요. 저장을 엑스칼리드로우 자체 마크다운 포맷으로 할 수 있고 이러면 다시 열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발표 용도로 적합하겠다 싶더라고요. 당연히 PNG나 SVG 같은 파일로 익스포트도 가능하고 외부에 저장을 하든지 필요한 문서에 갖다 쓰든지 맘대로 하면 됩니다. 앞서 보관함이 그냥 디렉토리라고 했잖아요. 그 디렉토리에 깃 설정이 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자동 커밋 푸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커밋 메시지도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깃허브에서 자체적으로 마크다운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옵시디언에서 작업한 결과물 거의 그대로 똑같이 예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노션이 문서를 작성한 후에 바로 링크를 따서 외부 공유가 가능하잖아요. 옵시디언은 무료 플랜의 경우는 서버 없이 로컬에서 돌아가는 앱이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한데 깃허브에 퍼블릭 리포지토리 하나 파면 이 플러그인으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옵시디언 자체 링크 문법은 깃허브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 안 나오고요. 이미지 삽입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보려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만져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플러그인은 퍼블리싱 용도가 아니라 단순히 깃 커밋 푸시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역할만 충실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 외에도 진짜 미친 활용성의 서드파티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진짜 제가 본 노트 앱 중에 확장성만큼은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노션은 기능이 너무 많아서 진입 장벽이 느껴졌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결의 진입 장벽입니다. 이거는 개발자 친화적인 도구들 경험이 없으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해요. 특히 마크다운 서식 문법 모르면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션 같은 타입들은 그래도 GUI로 서식을 설정할 수 있는 간략한 툴바라도 나오잖아요. 이거는 상단 메뉴에 이게 답니다. 툴바 서드파티 플러그인이 있나 없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로 누군가 극복해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이 앱을 쓰는 유저라면 마크다운쯤은 어지간하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노션이 작년쯤부터 한국 진출에 되게 진심인 거로 아는데 그래서 한글화도 잘 돼 있고 한국어로 된 레퍼런스나 블로그 글도 많잖아요. 옵시디언은 개발자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 레퍼런스가 거진 다 영어로 돼 있고 자료 공유가 대부분 깃허브로 움직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좀 유행을 타면 한국 블로그 포스팅도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나 깃허브에 익숙하지 않으면 좀 허들이 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노션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션은 데이터가 다 서버에 있죠. 그래서 뭔가 작성을 한 후에 그 문서 링크를 따서 공유하기가 쉽습니다. 협업하기에 좋은 툴이라는 거죠. 다만 옵시디언은 물론 불가능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깃허브로 극복이 가능한데 이게 개발자가 아니면 진입 장벽이 좀 높죠. 그리고 노션은 템플릿 공유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템플릿 갤러리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개인 블로그에서도 공유가 활발한 편인데 옵시디언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깃허브로 공유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찾아서 해결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활발하지 않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레퍼런스가 다 영어입니다. 그리고 노션의 강점이 테이블이잖아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뷰라는 플러그인으로 거의 SQL 직접 때리듯이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긴 한데 웬만한 개발자들은 RDB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대충 금방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면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SQL 같은 것만 보여드렸는데 JS로 막 이것저것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발자 친화적인 면이 많아서 이쪽을 모르는 유저들의 허들이 꽤 높기 때문에 노션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이 마크다운을 잘 모른다던가 개발자 친화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거나 혹은 노션을 이미 만족하게 잘 쓰고 있는 상황이면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노션을 안 쓰기도 하고 외부에 글을 공유한다든지 이럴 일이 거의 없고 주로 저 혼자만의 로컬 환경에서 유튜브 영상 초안을 작성한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업무 관련 정리를 한다든지 이 정도가 다거든요. 이런 사용성을 가진 개발자인데 자유도와 확장성이 아주 높은 노트
노트 앱을 찾고 있는 거라면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된 앱이라서 영상에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고 일부는 틀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독자분들께 꼭 소개를 하고 싶었던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